제가 요 셀라비브 여기 첫 장하고 클린싱 라인 세 라인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을 때 굉장히 좋은 팁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시범을 보일 거라서요. 아침에 머리만 감았어요. 얼굴은 안 했어요. 세수도요. 지금 시작해도 되죠? 시작할게요. 지금 페이지가 지금 보면 요 페이지 한번 책을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시작을 할게요. 혼자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으시더라고요. 자, 스킨케어의 새로운 혁명이래요. 혁신이래요. 혁명이 아니라. 셀라비브로 매일 새로워진 피부 생명력을 경험해 보세요. 10년간의 연구로 탄생된 스킨케어예요. 기본적으로 10년을 연구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유래인데 피부 관리실에서는요. 30년, 50년, 100년 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올해는 됐지만 기술력을 추가하지 않고 처음 만든 제품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데는 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물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세안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이물질이라든가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료를 많이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영양 성분이라든가 이런 세안력을 이 화장품에 넣어서 많이 개발돼 있어서 굉장히 화장품이 독하고 파라벤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위험하고 알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유산화에서 나온 이 10년 동안 연구에서 탄생한 스킨케어는요. 다 알다시피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있어요. 인텔리전스는 영양, 보호, 활력이죠. 우리 영양제도 들어갔지만 화장품 속에도 영양과 보호와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포뮬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누구나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쓰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안 쓰시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래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효과를 보고 누구는 전 또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차이가 없어요 하는 거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 효능 효과가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시범 보일 때 조금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우리 여기 신부영 골드님이시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이 안 보여.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요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유산화만의 독점 기술력인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는 셀라브의 핵심 기술력으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및 지질 성분으로 포함한 건강한 피부의 필수적인 과정을 활성화시켜주는 유산화만의 독점 기술력입니다. 여기에 독점 기술력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활성 펩타이드, 그 다음에 펩타이드 38과 펩타이드 48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식물에서 추출한 서던우드와 커피 추출물에서 돼 있어서 피부의 장벽 및 피부의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표피와 진피와 기저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표피는 누구나 다 각질이 생기고 우리 목욕탕 가거나 사우나 가서 불려서 각질을 제거해요. 그러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죠. 그 다음에 진피는 뭐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피부를 만졌을 때 이렇게 전 좀 통통이 잡히죠. 저는 그래서 피부가 조금 탄력이 있는 피부인데 이렇게 잡혔을 때 이렇게 두껍게 잡히는 분이 있고 얇게 잡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진피층이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우리 신골드님 만지면 되게 얇아요, 피부가. 그래서 여길 만졌을 때 수분 저장고가 깊은 분이 있고 굉장히 얇은 분이 있어요. 똑같은 영양크림 세럼을 발랐는데도 나는 오후까지 촉촉한데 어떤 분은 오전에 다 날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피부층, 진피층이 다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를 아시고 만약에 상담을 하실 때 피부를 이렇게 살짝 만져보세요. 요 손 피부와 이 얼굴 피부는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요분은 좀 촉촉해서 효과를 빨리 보겠다. 요분은 좀 예민해서 조금 충분한 양을 써야겠다라는 거 팁을 좀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올리브오일 식물 복합 추출물.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게 여기 첫 번째가 항산화 에너지를 담은 올리브오일 식물 추출 복합물은 올리브 열매 추출물, 수박, 사과,
렌즈콩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추출 방식으로 얻은 올리브를 함유하여 피부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며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유지시켜 줍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해서 독점 방식으로 수박과 사과와 렌즈콩 세 가지를 섞어서 최적의 표면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이 배우지만 바이오메가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압축 방식으로 추출 방식에 따라서 그 기능과 효과가 틀리잖아요. 이 피부과 의사들이 제일 추천하는 게요. 겨울철에 보습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했을 때 뭐를 바르냐 그러면 손이나 발에 핸드크림이라든가 발크림에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바르면 보습력이 최고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올리브 오일을 정말 유산화만의 독점 기술력으로 뽑아서 화장품에 안전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음식 해먹는 올리브 오일을 굳이 섞어서 바를 필요가 없어요. 제품만 충분히 발라주시면 그 기능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셀라비브의 안전성. 제가 얼마 전에 몸신 그 재방송을 하루 TV에서 많이 보면서 진짜 소름 끼쳤던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소듐 라올리 셀페이드. 요거 어디 들어있는지 아시죠? 치약 속에 많이 들었대요. 치약에 들어있는데 바퀴벌레 이만한 거를 이 수조에 5마리를 넣고 물을 희석해서 뿌렸더니 얘네들이 2분도 안 돼서 다 죽더라고요. 세계가 멀명해도 바퀴벌레는 안 죽는데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진짜 너무 죽는데 이거는 초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물 속에 팩트 속에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성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기본 팔리고 있는 치약 속에 들었대요. 그러면 이게 입자가 너무 얇아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도 쉽지만 이게 어디로 흡수가 되냐면 눈, 간, 심장에 흡수돼서 굉장히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치약을 우리 칫솔에 하면 우리 거의 다 덮죠. 4분의 1만 덮으래요. 그래서 많이 헹궈서 닦으셔야 된대요. 근데 우리 치약이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 혹시라도 우리 치약을 못 쓸 경우는 그 성분을 보시고 치약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꼭 주의하시고 이 성분 중에 제가 보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콜타르. 이건 아시죠? 석탄, 그리고 염료라든가 이런 산화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 중간에 하이드로키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히드로키논이라는 성분은요. 얼굴에 미백을 효과해주는 그런 약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건 뭐냐면 페놀류예요. 그래서 사진을 현상하거나 염료를 합성할 때 쓰는 파라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히드로키논은 미백, 색소 침착해주는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처방해서 바를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제라서 피부에 미백 효과에 좋지만 하이드로키논은 페놀류라서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차이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5개의 완전 프리 요거를 안전성을 우리가 쓰는 화장품을 쓰시거나 내 이제 파트너분들이라든가 쓰실 분들한테 요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잘 설명해 드려야지만이 화장품을 바꾸실 때 뒷면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표시제를 보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리더님들이 조금 숙지하고 계시고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 해드릴 요 3가지 클렌징 제품이에요. 요거 다들 쓰시고 계시나요? 다들 쓰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써 있는데 그 위에 스킨케어의 첫 단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떤 리더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골드님 폼크리싱 하고요. 요 리무버를 쓰니까 개운해서 요거를 나중에 써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스킨케어의 첫 단계예요. 첫 번째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뭘로 닦아내냐. 화장솜에 물을 묻히셔서 약간 촉촉하게 한 다음에 제품을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쵸? 제가 맨 솜에다가 쓸 때도 있고 젖은 솜에다 쓸 때도 있는데 저는 맨 솜에 쓸 때는 저녁에 클렌징 할 때 써요. 그리고 이렇게 촉촉하게 물에 수분을 젖어서 쓸 때는 아침에 닦아서 쓸 때가 많아요.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성분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식물성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은 어디서 추출하냐면요. 우리 스쿠알렌, 스쿠알란, 이걸 어디서 추출하냐면 상어의 간에서 추출해요. 동물성. 그쵸? 우리 옛날에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이거 드시는 분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유산화의 메이크업 리무버에는 식물성 스쿠알란이 어디서 추출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리브유에서 추출을 해요. 올리브유에서 추출해서 굉장히 보습력도 수분감도 있게끔, 그러나 피부가 민감하지 않게 자극 없이 닦일 수 있도록 올리브유에서 추출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니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추출하냐면요. 꽃감이나 다시마에 하얗게 전분처럼 앉아있는 거 보셨죠? 그건 뭐냐면 피부 속에 수분과 보습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만티놀이라는 성분을 추출해요. 꽃감, 다시마, 흰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드릭 엑시드. 이게 굉장히 여기서 키포인트인데, 시드릭 엑시드라는 거는 구연산이에요. 구연산 중에서도 오렌지 계열의 과일에서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레몬, 뭐 자몽, 뭐 귤 이런 데서. 이게 뭐냐면 제가 잘 말씀드린 아하라는 성분이에요. 각질 제거, 피부의 노폐물을 녹이다. 그래서 피부샵에 오시면 그러니까 필링제를 쓰시는 분도 있고 우리 박피, 필링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해촉가루를 얼굴에 넣어놨다가 2, 3일 동안 계속 각질을 올라오게 해서 막 얼굴이 부풀게 해서 각질을 인위적으로 벗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하산이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지금 저희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장품의 뒤에는 아하 성분이라도 몇 프로가 안 써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들어있는 성분은 전 성분이 표시되게 돼 있는데 얼만큼이 함유되어 있는지는 절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효능 효과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5% 이상이 넘어가면은 전문 필링제라고 생각해가지고 피부샵이라든가 피부과에서 써요. 근데 그 이하로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판매용으로 가정에 쓸 수 있도록 이 아하 성분을 넣어 있어요. 저번에 우리 박정자 스폰서님께서 본인 피부를 위해서 그거 혹시 공유 받으셨나요? 톡방에? 어떻게, 예. 근데 저는 우리 파트너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박청자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고요. 모공이 크셨고요. 알러지 피부처럼 약간 우들두들 하셨어요. 근데 그런 피부는 이 아하 성분을 충분히 발라서 전문가적인 코스로 제대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 만약에 여기 신부영 골드님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 난 박청자 스폰서님처럼 되고 싶다 해서 이 리무버를 너무 가용하게 쓰시면요. 피부가 쫙쫙쫙 갈라지고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내 피부에 맞는 스타일대로 제품을 선택해서 쓰셔야 되고 바르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일리톨이라는 성분은 우리 껌에도 많이 들어있죠. 이거는 자작이나 떡갈나무 속에 추출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드릭 엑시드라는 아하 성분, 산 성분을 너무 많이 벗겨내면 피부의 보습력이 없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자일리톨 성분이 뭐냐면은 이 산으로 인해서 피부가 각질이 녹아지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넣어놓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진 거를 조금 이 자일리톨 성분이 보습막이라든가 보호막을 만들어서 너무 건조해지지 않고 예민해지지 않도록 했다는 그런 성분들이 주 성분으로 4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는 그래도 리더님들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진한 메이크업부터 노폐물까지 자극 없이 지워주는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라고 써있지만 우리 마스카라 물에 들어가도 안 지워지는 것들 있죠. 그걸로 이 리무버를 저희 메이크업 리무버로 닦아내시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기름 덩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순수하게 저희처럼 수분을 채우고 있는 화장품으로는 절대 닦이지가 않아요. 이거를 모르시고 우리 건 잘 닦여, 너무너무 잘 닦여 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줬을 때 그분한테 신뢰를 잃으시면 이 리무버부터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마스카라는 전용 마스카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꼭
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쵸? 여기는 저희 기름이 거의 안 들었어요. 합성 기름이. 근데 마스카라는 완전한 석에서 추출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기름으로 닦아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를 꼭 인지하시고 마스카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용 리무버 마스카라를 쓰시게 권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타입에 써도 된다지만 우리 아이들은 솔직히 저는 요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화 성분이고 아이들의 각질막이 표피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세먼지를 닦아낸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30대, 20대 이후의 피부는 괜찮지만 너무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는 기준을 초등학교 3, 4학년 그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발육이 좋아서.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 선크림 발랐다고 리무버 쓰는 거는 저는 비추천. 첫째, 폼 클렌싱이라든가 샤워 젤로 클렌싱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썼으면 좋은 제품. 리무버와 폼 클렌싱만 쓰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리무버와 맨 밑에 젠틀 밀크 클렌저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리무버와 밀크 클렌저와 폼 클렌싱을 세 가지 다 쓰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내 피부는 너무 건조하다, 너무 악건성이라서 폼 클렌싱만 하고 나면 얼굴이 따갑고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폼 클렌싱은 저녁에만 사용하시고 아침에는 리무버와 밀크 클렌저를 추천드려요. 그 대신 이 세 제품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다 쓰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크리미 폼 클렌저를 이제 성분을 설명해 드릴 텐데 올리브오일 추출물 해가지고 앞에 우리 본 수박, 사과, 렌즈콩, 올리브 오일을 특허로 만들어낸 올리브오일 추출물과 그 다음에 똑같이 식물성 추출물, 그 다음에 트리리프 쇼페리. 이 쇼페리 추출물은 그러니까 식물성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를 빼고 식물성의 아주 순수한 세정 성분을 사포닌을 성분 때문에 거품이 내서 자극적이지 않게 세안하도록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이건 모든 식구들이 같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검은콩 추출물이라고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폼클렌징 너무 세안력을 많이 닦아내면 이게 피부가 단백질이 너무 많이 뺏겨내면 건조하기 때문에 이 검은콩 추출물의 단백질 성분이 피부를 보습과 보호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부드러운 각질 제거 효과. 지금 우리 리무버도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폼 클렌싱도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 두 개를 제대로 쓰시고 나서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셔야 되는데 각질 제거만 충분히 해놓고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지 않으면 피부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정자 스폰서님의 팁으로 쓰실 때는 리무버와 폼 클렌싱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에센스, 그러니까 세럼, 바이탈라이즈 세럼을 8번 바르신다고 그랬죠. 토너를 거의 수시로 뿌리시고 그건 충분한 양을 넣어줬기 때문에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하고 계시고 맨 밑에 젠틀 밀크 클렌저 요거 다들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여기 옆에 성분을 보면은 딱 두 번째 락토바실러스, 네, 우리 프로바이오틱에 들어있는 소장이 살아난다는 이 락토바실러스, 이게 젖산 성분으로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주지만 약산성화된 피부들을 어떻게 염증, 트러블을 억제시켜주고 피부 볕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하면서 유익균을 많이 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으로 쓰신 그 젠틀 밀크 클렌저를 추천할 피부는 여드름, 아토피, 그 다음에 악건성. 이 피부들은 꼭 요 밀크 클렌저를 추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세안을 하고 났을 때 뽀독뽀독거리는 거 싫고 나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젠틀 밀크 클렌저만 쓰시고 물 세안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약간 티슈로 닦아내시고 물 세안하시면 돼요. 미온수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죠. 이거는 표피 각질층에 있는 거면서 우리 세라마이드는 수분이 바깥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 각질 그 보호막이에요. 수분 방어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라마이드 성분을 넣어서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표피 각질층을 보호해주고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렌즈콩 추출물, 올리브오일도 들어있는데 또 한 번 이거를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렌즈콩 추출물에는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을 많이 넣어줌으로 해서 예민하고 트러블 있고 조금 열감이 있거나 좀 어린 피부들한테 그 에너지와 영양 공급을 넣어주기 위해서 넣은 성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오일 추출물에도 들어있지만 한 번 더 넣어줬다는 거. 요거는 드시면 되고, 제가 빼먹었는데 중간에 콩 추출 발효 여과물이라고 있죠. 요거는 자외선으로 받아서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보면 색소 침착이 생기죠. 그 색소 침착이 자꾸 깊이 들어가면 기저층까지 들어가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콩 추출 발효 여과물이 색소 침착이 앉기 전에 그거를 빨리빨리 제거해 줄 수 있는 미백 효과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콩 추출 여과물이라고 해서 요 밀크 클렌저에만 넣었어요. 성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틀리죠. 제일 많이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젠틀 밀크 클렌저예요. 요거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제가 요 성분만 이렇게 보면은 다 쓰시긴 쓰세요. 근데 항상 제가 똑같은 제품을 쓰는데 왜 저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 피부가 주름도 없고 하는데 저는 왜 똑같은 제품을 쓰는데 그 효과를 못 느낄까요? 해서 저희 팀에서 제가 조금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세수를 제가 안 했고 조금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만약에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 손 몇 초 씻으래요? 거품을 많이 내서 30초 이상 씻으라고 하죠. 30초 이상이라고 씻으라고 하는데 우리 얼굴 폼크리싱은 다들 몇 분 하시나요? 30초 이상 하시는 분 솔직히 드물 거예요. 내가 시간을 재놓고 초를 한번 재보세요. 내가 폼크리싱으로 내 얼굴을 얼만큼 롤딩해서 닦아내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이렇게 리무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달렸죠. 저희 아들이 20살인데 약간 트러블이 피지 분비물이 많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솜을 닦으라고 하니까 이제 컸다고 수염이 붙는다고 불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토너에 들어있는 요거 옛날에 줬던 거 있죠? 요 토너를 여기다 꼈어요. 통이 똑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요거를 닦으라고 그러면 되게 불편해서 저는 요거를 뿌려서 사용하게 해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남자분들 리무버는 꼭 첫 번째 단계에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물 세수하라는 소리도 많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공기가 시멘트 속에 살고 있고 이불,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에 바르고 잔 이 나이트 크림, 나이트 젤, 세럼 같은 것들이 약간 피부에 다 들어가지 않고 겉에 표면에 있을 수도 있고 베갯잎에서 묻은 약간 이물질도 많기 때문에 피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맨 물 세수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식물성으로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퍼프에 충분한 양을 묻혀서 어디부터 닦냐면요. 저는 이마부터 닦아요. 이렇게. 이마부터 닦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옆에서 귀 뒤로 그 다음에 내려와서 코 그 다음에 입은 이게 골격을 보시면 돼요. 우리 해골을 보면 여기 뻥 뚫려 있고 여기도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죠. 이 뻥 뚫려 있는 데는 진피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얇아요. 그래서 얇은 대신 여기 뭐가 있냐면 물렁뼈. 그쵸? 여기도 터. 그래서 T존 부위는 항상 번들번들 기름기가 많이 흐르죠. 여기는 세밀하게 이렇게 조금 녹여서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리무버를 닦으실 때는요. 그리고 항상 빼놓지 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목. 어디 목? 여기 림프선 옆에 목. 제가 오늘 아침이라 요거 하나로 쓰는데 아침에도 저는 거의 2장 정도 해서 닦아내요. 목.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 외에 한참 사춘기 애들 블랙헤드 많죠. 이런 T존 부위에 여기 퍼프에다가 요거를 묻히셔가지고 요렇게 한 5분, 3분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턱. 여드름 혹시 이런 데 있으면 여드름 부위, 이마 이렇게 올려놨다가 롤도 이렇게 비비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100번만 비벼. 그래서 닦아내시면 여기 블랙헤드가 정말 하얘져요. 블랙헤드는 짜시면요, 모공이 그냥 있기 때문에 짠 만큼 또 채워지고 짠 만큼 또 채워져요. 그래서 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이가 까맣게 보이지 않게, 피지 미불 그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까맣게 나오는데, 까맣게 여드름 그 딸기씨처럼 안 되게 피부색과 맞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관건인 거예요. 이렇게 닦으시고, 만약에 박정자 스폰서님처럼 하신다. 리무버를 닦았어요. 그리고 이걸 뿌리세요. 저녁이에요. 이건 아침 아니고 저녁. 그리고 이렇게 묻어있는 걸로 이렇게 한 번씩, 콜은 우리 누구나 피지가 많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마. 약을 턱. 그리고 제가 잘 많이 하는 거는 이 목. 이 목에 여기 림프선이 심장에서 팍팍 저기 혀를 보내면 결에는 뇌졸중 많이 오죠. 여기 림프선을 타고 이렇게 해서 머리로 올라간대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으면, 여기서 올라가는 혈이 맑지 않으면 여기가 꽉 막혀서 뇌졸중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저희는 마사지 할 때 클렌징을 발라놓고 어디를 많이 푸냐면 여기 목 주위를 굉장히 많이 풀어요. 여기 승모근하고 목 주위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 주위를 굉장히 많이 만져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막혀 있으면 얼굴 혈색이 맑지가 않아요. 여기가 바르는 게 아니라 얼굴 페이스 부분은 목에서 여기 승모근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만져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턱선도 예뻐지고 늘어지는 턱선도 목선도 굉장히 예뻐요. 얼굴은 나중에 땡기면 되지만 목은 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 부위를 굉장히 많이 마사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쵸?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 폼클렌징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다가 나는 좀 더 좋은 얼굴 환경, 그다음 트러블이 없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한 3번 정도 짜요. 이거를. 그래서 어디 부분에 3군데. 이렇게. 이거 잘 쓰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인데 이거는 그냥 마사지 크림처럼 쓰시면 돼요. 근데 얘가 수분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바르면요, 금세 스며요. 이마 펴 바르시고, 볼은 한국 사람들은 볼 광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문지르시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이마, 볼은 몇 번, 그 다음에 코, 입술까지. 왜냐면 우리 립스틱 바르니까 입술까지 항상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남은 걸로 또 목. 마사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이런 클렌저로 같이 이렇게 목 옆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려서 목.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전 여기 지금 다 들어갔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클렌징을 하라고 할 때 막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문지르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자체가 클렌징 세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 제품과 내 피부가 살짝 닿게끔만, 피부가 움직이지 않게. 여긴 괜찮지만 폴은 이렇게 해서 티슈나 아니면 이게 다 스몄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닦아내시면 돼요. 이 화장솜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도요, 피부에 좀 자극이 가요. 그래서 피부 예민하시는 분들은요, 리무버 쓰실 때 화장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는 스프레이, 토너 쓸 때도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저처럼 피부가 튼튼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토너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많이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까지 세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저는 꼭 폼클렌징을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안 닦고 지금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폼클렌징도 사람마다 쓰시는 방법이 다 틀린데 저는 딱 이렇게 한 마디,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거품을 다 이렇게 손에서 내야 되는데 피부에서 내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는 거예요. 피부는요, 실피섬이 한 번 터지면요, 재생 복구가 절대 안 돼요. 실피섬 피부는. 충분히 내서 이거를
누가 초 좀 저기 봐주세요. 이게 만약에 30초만 세주세요. 30초가 되면 되게 짧은 것 같죠? 30초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폼크리싱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 30초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 피부가 얼만큼 나한테 되는지도 모르고 폼크리싱도 마찬가지로 폼과 피부와 살짝살짝 닿게끔만 피부가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코 많이 해주시고 턱 그다음 마찬가지로 목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살짝 돌려서 여기 목선 이게 마사지 하듯이 내 피부가 올라간다, 목주름이 없어진다 생각하시고 여기를 많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30초 아직 안 됐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30초가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분 이상 저희가 필링이라든가 각질 제거라든가 노폐물 이렇게 피부에 마사지 하기 전에 하는 거는 거의 크리싱은 보통 3분에서 5분을 하고요. 각질 제거제 필링을 마사지하게 들어갈 때는요. 한 10분 정도 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싱을 써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30초 아직 안 됐나요? 세시는 분이 없죠. 제가 지금 시계 못 봐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 폼크레이션을 쓰고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당겨요, 저기 해요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각질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요. 영양 성분을 넣었을 때 표피층의 각질은 비닐막으로 돼 있어요. 비닐막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닐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 비닐 속으로 들어가질 않잖아요. 다시 다 튕겨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크림, 세럼, 우리 아이 세럼 다 있어도 내가 각질 제거 크리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밑으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분 저장고가 채워지지 않고 영양 성분이 밑에 진피층까지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진피 속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소의 모든 성분, 세 가지 성분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성분이 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노화가 오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성분을 충분하게 영양 성분으로 넣기 때문에 그 제품만 제대로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피 속 에센스도 나이트 크림도 젤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박정자 스폰서님이 그때 올려주셨던 그 팁은 정말 본인 피부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한 번씩 다 해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 그 방식대로? 거의 없을걸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리무버 사용, 내 피부에 맞게. 아침, 저녁으로 솜에다 닦아내서 쓰시거나 남자분들은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셔서 한 4-5번 뿌리셔가지고 그냥 부으신 다음에 폼크리싱으로 1분 이상, 30초 이상, 1분 이상 깨끗이 거품으로 자극적이지 않게 세안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나는 조금 피부 미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종 세트를 꼭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 우리 이 회색 라인 있죠? 모든 제품을 충분히 바르셔야 돼요. 박정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트 크림을 안 쓰신다고 했는데 약간 지루성이시고 약간 피부가 알러지 피부시라서 최소한의 유분량도 줄이신 거예요. 그 대신 뭐를 많이 쓰셨냐면 토너하고 세럼을 굉장히 많이 뿌리신 거예요. 우리 토너는요. 우리 셀라비보 전 제품 중에 영양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뵙는 분들은 피부가 좋으세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솔직히 이 토너를요. 한 통을 거의 한 달 못 써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충분하게 세안하고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면 내가 효과를 보지만 이거를 잘했는데 이게 영양 성분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피부는 예민해질 것이고요. 내가 이거는 제대로 안 하는데 요거를
회색 라인을 충분히 바른다, 영양을. 그러면은 더 효과를 못 보세요. 아셨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최고인 거예요. 제대로 지워야지만이 제대로 된 영향을 볼 수 있고요. 제품 중에서도 클렌징 라인 제품이 제대로 만든 회사가 영양 성분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즘 밖에 못 나가시고 외출 안 하시고 집에 계시다고 세안 안 하시는 분들 없죠? 누구는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영상 올렸을 때 스폰서님 해드린 대로 했더니요. 그리고 잠깐 만났더니 얼굴에 광이 나더라고요. 매일매일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밥 먹듯이. 근데 안 나가신다고 안 씻으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3일 묵은 각질이 그거를 벗겨내려면 굉장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한번 생긴 색소 침착은요. 생긴 만큼 관리를 해야 없어져요. 그쵸? 우리 피부샵에서 박피라든가 피부과에서 프락셀이라든가 IP를 해서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지만 자외선을 받게 되고 피부가 상처가 있거나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예전보다 더 심하게, 더 강하게 색소 침착이라든가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피부 관리실 가지 못하시니까 클렌징 라인, 세 라인 깨끗이 쓰시고 기초 라인, 영양 라인 쓰시고 요즘 같은 날에는 뭐를 쓰죠? 우리 마스크팩. 우리 김재현 다연님 마스크팩 잘 쓰시는데 마스크팩으로 피부 관리 하셔서 누구나 다 우리 얼굴 보고 어머 너 화장품 못 썼어 정말 빛난다 빛난다 해서 화장품 매출 팍팍 늘어날 수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2탄이 좀 기대되는데요. 2탄을 기대해도 되나요? 어머, 이탄은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니, 막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하고 싶고, 오늘 한번 제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죠? 네. 잠깐만요. 우리, 다 음소가 됐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소중한 강의해주신 문미영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너무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리얼하게 또 시범까지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혼자 듣기만 너무 아까워서 캐스트 리더스도 방에 옮겨갖고 했더니 분명히 금세차네요. 우리 역시 막강 캐스트 안에서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 같이 공유해서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캐스트 리더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곧 뵈고 서로 응원해 주시고 화이팅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피부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 윤나요. 감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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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